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경계감을 높이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종목별로는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하고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특히나 기술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도 이 하방 압력이 가해질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실 텐데 장전의 전략 저희가 또 오늘 깔끔하게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과 더불어서 코인 시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암호화폐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인데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 동향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거시적인 경제 이슈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악재로 인한 아시아 증시 전반의 약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강세, 또 6월에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또한 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업계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전일 대비 3.31% 하락하면서 어제보다도 마켓캡은 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8천억 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전일 대비 1.41%, 또 일주일 전 대비 3% 넘게 하락하면서 2만 불대 위에서 간신히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비트코인 약세장의 마무리 단계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매수세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평균 가격을 365일로 나눈 퓨엘 멀티플 지수가 현재 0.5 미만의 그린존으로 하락하면서 신규 발행되고 있는 코인들이 이 가치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그웨어의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그린존은 평균적으로 진입하기 좋은 시기를 보여주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축적 영역을 지나고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다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조심히 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지금 비트코인의 이 2만 달러 지지선이 단기 상승 관점으로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2만 달러 상방에서 지지를 받아야만 단기적인 상승 시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한 건데요. AM 매니지먼트 애널리스트는 이 중장기 기술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지난주 반등에 성공해 주면서 주봉을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캔들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높인 이후에 나오는 조정에서 봉 마감이 진행된 것이라고 풀이해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눌림 이후에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확실한 이 하방 혹은 상방의 모멘텀이 없는 과정에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을 유지해가는 것이 좀 자산을 지키기에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한편 코인쉐어스의 CSO는 비트코인이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치를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업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시장에 상승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충분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39%, 또 일주일 전 대비 6%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1,000달러 선까지 밀려났고요.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 단기간 안에 1,300달러를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되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의 말문을 연 이 세폴리아 테스트넷의 POS 통합이 이번 약세장의 좀 가능성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1,200달러대 현재 매물대 저항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1,300달러대까지 시원하게 돌파해주지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1,020달러 아래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위에 테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큰 가격적인 변동성은 없습니다. 5위에 BNB 코인 전일 대비 1.25%, 또 일주일 전 대비 3.52%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225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NB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큰 가격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 전일 대비 1.47%, 또 일주일 전 대비 3.44%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0.3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에이다도 리플과 비슷한 하락세 보여주면서 0.4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3%, 또 전주 대비는 8% 하락한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치가 현재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업계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8년 당시 최고치였던 1,529달러에서 95%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서 79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죠. 하지만 4년 후인 작년에는 5,0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000달러 선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슷한 이 레이어 1을 지원하고 있는 솔라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비슷한 이 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솔라나는 현재 전고점 대비 85% 하락한 수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 가까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이더리움과 같이 5,0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750달러까지도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 가격은 3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위에 도지코인 전일 대비 2%, 또 전주 대비 8% 하락하면서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큰 변동성은 없지만 여러 기술적 호재로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펼쳐지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테라 생태계가 붕괴하고 나서 이 테라 메인넷 위에서 구동하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다른 레이어 1 솔루션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폴리곤을 선택했던 다양한 테라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번에 테라의 CEO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2개월 동안 총 48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폴리곤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 환영의 글을 남겼습니다. 원플래닛 NFT, 더비스타 HQ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폴리곤을 채택을 하면서 폴리곤의 생태계가 넓혀져 가고 있는데요. CEO는 환영의 인사를 전했고요. 앞으로도 폴리곤 네트워크 위에서 함께 더 단단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엑시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FT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슬랩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NFT 기반의 P2E 게임 프로젝트인 엑시 인피니티의 NFT 주간 판매량이 전주 대비 무려 205%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일 엑시 인피니티는 이 자체 NFT 랜드의 스테이키 기능을 도입을 했었죠. 지난주 엑시 인피니티의 NFT에 총 23,000명이 몰리면서 추가적으로 130만 달러 상당의 NFT가 판매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엑시 인피니티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전반적인 업계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사리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일부 펀드들의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전고점 대비 70% 넘게 하락한 점을 고려하자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10,000 이하에서 거래가 됐던 2018년경 기관이 처음 매수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업계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돈이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유동성이 흘러 넘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상승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의 CEO죠. 장펑자오가 이번 마운트 곡스 사태와 관련된 좀 우려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에 마운트 곡스 퍼드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있었던 테라 사태와 같은 느낌으로 청산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8년 만에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해킹 피해 배상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8월 말부터
이 피해자들에게 상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부분이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려 우려를 포하고 있는데 최근 투자자들이 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이 미쳐졌는데 이 마운트곡스 배상으로 인해서 1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물량 폭탄을 맞게 생겼다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이번 마운트곡스 퍼드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8월 말 이후에 직접적인 가격 하락에 연출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자면은 이번에 국제증권관리위원회에서 내년 말까지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권고안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각 국마다 가지고 있는 이 레귤레이션, 이 정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크립토,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파이에 중점을 둬서 우리 시장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규제안들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가 올해 발생한 투자자 손실은 결국 시장 규제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서 이 투자자 보호 그리고 시장 건전성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또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국경을 초월하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이 제대로 된 규제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이번에 가상자산 잠재력을 꺼트리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의 보호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두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다양한 이런 규제안들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적으로 또 좋은 방어선이 돼줄 수 있을지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미국 시카고에서 재무 컨설턴트로 계신 버니 씨와 연결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텐데 앞서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매수를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섹터로 올라설 만한 성장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수하시는 종목 중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셨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I thought we'd look now at some individual stocks and see how they compare to the overall market. So we know the market is in a declining phase, no doubt about that. We know that we're being led down by the three growth sectors of the market: communication services, technology, and consumer discretionary. But let's look at some of the individual stocks because I think some things are starting to change currently that haven't existed prior to the last couple of weeks. We're starting to see some people that are actively starting to buy individual stocks on significant weakness in that consumer discretionary space. So the first chart that I wanted to take a look at here basically is looking at the CRB and comparing that to the consumer discretionary sector of the market relative to the overall S&P sector. So relative to the overall market. And what I did is I took the last 20 years of the consumer commodity price index, and we can see that we've had rallies and declines. And what we see is when we rally in the CRB, the commodity price index, we have an underperformance on consumer discretionary relative to the S&P. So that's not leading, that's lagging, and that's underperforming the markets. We had a big rally here, another decline here. Now this time we had a rally, and we also had a rally in that space. But then we had a prolonged period
between 2010 and last year where the commodity price index kept working lower and lower and lower, and consumer discretionary continued to outperform the S&P. Since the end of last year, we've had this reversal where the commodity prices, particularly energy prices, have gone up radically, and consumer discretionary has rolled over and is starting to work lower. Okay, here's one stock that's a consumer discretionary stock that we want to take a look at, and that is Dick's Sporting Goods. So it's a lifestyle kind of a company where you can go in and buy sporting good apparel, that sort of thing. And what we can see is that that stock was basically on a mission to go lower, and this is that big decline that we saw going off of the March lows and making new lows down here. We had an earnings release, huge volume. The market opened significantly lower on the day, maybe 15–20% lower. And if we want to put that in context, let's look at long term, okay, and we can see now how substantial that move down. This is a weekly chart. How substantial that move down was and the bounce back in it. And here's that peak in volume. Almost the most volume we've had in the last 20 years. So you don't see this kind of volume and this kind of reversal unless there's buying at attractive prices. So there's people that said, hey, this stock is great. It's down from $130 down to $65. I'm willing to start to add to positions down here. Let's look at another stock down here, Williams-Sonoma. Williams-Sonoma is a high-end kitchen appliance store that sells really high-end fabrics, all the other discretionary things, plates, bowls, expensive silverware, that sort of thing. And what we can see is that stock also had a significant decline, much lower than the March lows, and the S&P really hasn't taken out the lows, even with the price declines in the last couple of weeks. Big volume again on a gap, not a gap open lower, but an open lower after earnings. And we can see that volume is as big as we've ha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also, and rallied right off after that low. So two different stocks, bad earnings reports, aggressive buying at attractive prices. Costco. We had Target come out with their earnings a couple of weeks ago, and they said, oh boy, earnings are bad. We're seeing slowdown in growth. Target, Costco, all these kind of people, when they have problems and they can't sell product, there's no problem for them because they just discount prices down to a level that moves the product. That's one thing that Target and Costco can do, is they can get rid of their supplies by knocking them down 30–40%, putting things on sale and that sort of thing. It's terrible for earnings because they don't make any money, but they relieve their inventory problems. And that is going on right now. And Target did announce this week that they're going to offer significant discounts to move their product. But let's just look at Costco, okay? Another huge volume time, big gap open, big sell-off, and then the stock fights back hard. So that stock is down basically 30% from their peaks, and we're now seeing big volume coming in, and this goes back over time. That's a fairly significant volume day, biggest we ha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People coming in again to buy attractive prices at discounted values. Another stock. Okay, so if we think about what's going on now, we have really high crude oil prices. It's exacerbated by the Russia-Ukraine problem. What we also have in the United States is a refinery capacity problem. The refining capacity of these oil companies to be able to turn crude oil into natural gas has gotten less and less over the last 8 years, and we've talked about that before, because it's been unprofitable for them to refine at lower and lower gas prices. And we had pretty low gas prices 2 years ago. Now we have higher gas prices. Well, what we're having is a complete refining capacity problem to be able to refine that thing.
because we've shut down old refineries, we're running at about 99% of capacity, and you can't run at that rate all year. You'll break the refinery down. So they go into downtime for repairs and maintenance and all that. The more refineries that go into downtime, the more stress you put on the system, so the higher gasoline prices are going to go in the United States. Gasoline prices, high gasoline prices in a recession should say that this is going to be a problem for shipping. We're going to ship less and less goods because it's too expensive to ship. Well, if we look at J.B. Hunt, which is one of the biggest trucking companies, if not the biggest trucking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they should be significantly impacted by this higher gasoline prices. And what we can see is, yes, as we started to go down, okay, and oil prices, particularly the Russia problem, came around, where Russia-Ukraine came around, that stock really went down significantly. But we're starting down here to see an accumulation, even with higher gas prices. We're seeing accumulation of the stock, and the stock is not going down. It's not making new lows. That sounds odd, considering what we have is much, much higher gas prices than what we had even 4 months ago. So finally, what we also want to think about is, okay, so we have all these different particular stocks that are basically starting to gain strength on weakness, but we need the overall market to be able to help us out. If we just look at the VIX index, what we can see right here is that we've been at a critical level, say, where above this is significantly negative for the market in terms of VIX, and below this is a market that's either complacent or in a bull market where the VIX is much less. And we seem to have a pivot of 24 on the VIX. And now we got down to 24, then we had the CPI report on Friday, so we're up here right around 28 right now. We would like the overall market, to start to get this and work below 24. I don't know if that's going to happen. I don't know when it's going to happen. But that also tells me overall market-wise whether the stock should have continued follow-through or not. If we were in a really substantial opportunity, buying opportunity, that VIX would be hanging up here around 34, 35, 36. We're not there yet. So another reason just to start to continue to, we're monitoring prices, we're monitoring stock prices that are attractive, we're seeing buyers come in. They're not big enough to be able to turn the whole market, but they're people coming in to buy. Remember that we also put out that piece that talked about Warren Buffett and how he bought 40-some billion worth of his 53 billion of stock purchase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He bought them all within a 10-day window when the market was at the lows. 네,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 현지에 계신 버니 씨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제작 관련주들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좀 챙겨보는 드라마들이 늘었거든요.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등 드라마 제작사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종이의지 공동경제구역,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환원 등이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는 안나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던 드라마 제작사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라마 지리산의 흥행 실패로 주가가 부진했었던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으로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스토리의 경우를 좀 보면은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MBC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예정인 빅마우스가 좀 대기 중에 있고, 2023년에는 웹툰 무당 IP를 기반으로 하는 무당도 방영 예정에 있습니다. 무당의 경우 NFT와 게임 등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에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을 살펴보면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환원 시즌2가 12월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송혜교 씨 주연의 더 글로리도 넷플릭스에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드라마 제작 관련된 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좀 빠르게 급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불황이 와도 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잘 가고 있다 체크를 좀 해주셨는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OTT 업체죠. 넷플릭스의 주가 같은 경우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도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OTT 시장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수록 드라마 제작사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경우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경우에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시아는 K 콘텐츠의 인기가 좀 높기 때문에 글로벌 OTT가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되고 있는 종해지 공동 경제구역도 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었는데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좀 상위권을 차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글로벌 OTT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히려 글로벌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 좀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시장 속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유동성을 좀 축소를 하고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익률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1년도에 10%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현재까지 한 36조 원 정도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우려를 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시를 보면 4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3.79%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노르웨이나 캐나다 연기금 등도 마이너스 3% 내외를 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산별 수익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대 손실을,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정도, 국내 채권도 마이너스 4%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에서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대체 투자 관련돼서는 한 5% 정도 수익이 났고, 단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0.88% 정도 수익을 내면서 이 두 자산만 수익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주식과 채권 모두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수익률을 좀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거시 경제 때문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힘든 와중에 이 국민연금의 수익률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에서 수급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즉 기관들이 좀 사고판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또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또 새롭게 편입을 했거나 또 이제 반대로 관련돼서 종목의 비중을 좀 줄인 종목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매매한 종목들의 리스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과 통신주들은 매도를 하고 식품주와 원재재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 등 IT주 하락폭이 좀 큰 편인데요. 국민연금도 카카오 비중을 7.4%에서 6.4%로 줄였고 네이버도 9.2%에서 8.2%를 줄였습니다. IT 업종의 경우 코로나 초기에 수혜 업종으로 좀 관심을 받으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좀 상태입니다. 반대로 식품주에 대한 매수는 늘렸는데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5.1%,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6.3% 정도를 새로 취득을 했고 이외에도 롯데칠성음료, 오리온, 그리고 CJ 제일제당 등 대형 식품주들에 대한 비중도 좀 늘렸습니다.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품 가격이 좀 인상이 되어도 소비를 계속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인상되는 부분을 빠르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식품주에 대한 좀 비중을 높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인플레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식품은 사고 인터넷은 팔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두 번째 이슈까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인데요. 지난주 6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 5월 FOMC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제롬 파웰 의장이 6월에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낮은 것처럼 발언을 했었는데 블랙아웃 기간에 5월 소비자 물가 등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6월에 75bp 인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기자회견에서 파웰 의장이 금리 인상폭을 50bp 또는 75bp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현재 100bp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75bp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률을 4.3%에서 5.2%로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급망 문제가 좀 계속되고 있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좀 유행을 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좀 중국이 다시 봉쇄를 하거나 만약에 전쟁이 내년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상황은 그렇고 당장 내일이죠. 한국은행이 내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초유의 빅스텝, 그러니까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것을 결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빅스텝을 예상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물가 상승률이 6%대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많고 현재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그래서 빅스텝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연속으로 25bp 인상을 했지만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 역전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 금리 인상에 따른 좀 부작용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처럼 빠른 금리 인상은 어렵고 빅스텝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예정된 한은의 금통위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레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에 대한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좀 증대가 되면서 여행주, 항공주들 다시 울상을 좀 짓고 있고 또 반대로 수혜를 얻는 업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 관련돼서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백신과 관련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와 관련된 시젠, SD바이오 센서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추가되면서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그 증가에 대한 폭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또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였는데 환율 측면이 아무래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대하면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조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카지노주의 약세, 그다음에 일부 항공주의 약세가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국가에서 그 확진자의 증가 같은 경우는 초기의 코로나 발생, 그다음에 두 번째 오미크론이란 변이가 있었을 때보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고 그 폭 자체도 위로 크게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줄어든 상황이고 중증 환자 같은 경우도 거의 없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백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키트 종목 이렇게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시장 성격 같은 경우가 지금 뚜렷하게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이고 여기 안에서 모멘텀으로 발생한 즉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가 전일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배 정도 통상적으로 증가하는 점,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코로나 관련주를 매매에 대입해서 짧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관련주도 이어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실제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좀 띄었는데요. 그 안에서 볼만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주는 시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종목들을 매매한다고 하면 1등주의 접근, 그 점이 하나의 포인트겠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시젠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올라올 때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확진자 증대 요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최근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40%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주로 시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점 대비해서 40%가 증가를 했고, 저점 대비 40% 상승이 이루어져서 이게 주가가 부담스러운 측면, 여기 구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의 증대 요인이라는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매매를 중점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종목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철저한 매매 관점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가격은 46,500원대에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1등주 안에서도 오늘의 특징주로 시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가격대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철저한 매매 관점이다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46,500원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시젠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입니다. 한때 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젠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재확산과 더불어서 이사님,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행이랑 항공주들은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반면 화장품주는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제가 대형 화장품주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을 예로 들면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 외국계 리포트에서 다뤄졌던 게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바닥으로 해서 실적에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제품으로는 뭐 후 같은 경우 이 부분의 판매가 2분기 저점으로 찍고 반등이 가능하다는 논리, 그다음에 중국 쪽 시장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이제는 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구조, 즉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봉쇄 이후에 다시금 오픈이 이루어지는 그 구조로 설명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코로나의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조금 더 폭넓게 보면 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실제 매출이 지금 10%대, 정확하게 한 14%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면세 쪽과 관련된 부분이 매출 부진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또 짧게는 지금의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가 한 차례 또 조정이 가능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생활건강을 예로 들어서 전체적인 화장품 쪽으로 확산을 해보면 2분기 실적 이후에 반등의 환경이 조성됐었는데 다시금 좀 물음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시장 환경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뚜렷하게 화장품 업종이 또 싼 구간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증대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화장품을 반대급부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은 아니겠고요. 아직 비싼 점이 있고 면세점의 실적 회복은 그래도 한 8, 9월을 데이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를 해놓고 그래도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여행이라든지 항공 쪽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 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여행이라든지 항공 그쪽을 대표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주요 화장품주들의 2분기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돼서 화장품주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차별화가 좀 심한 시장인데요. 이 시장 속에서 좀 짚고 가야 될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업종을 살펴봤을 때 좋은 장 흐름, 그다음에 안 좋은 장의 흐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좋은 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업종에 대한 악재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주가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유지라든지 이제는 더 좋아진다는 그 초점에 맞춰서 일부 상승이라든지 그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 좋지 않은 장에서는 그 업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더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일 업종을 예로 들면 임플란트 업종 중에서 시장 대비 강했던 덴티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실제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다뤄졌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을 수 있다는 점이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10% 이상의 주가 조정세가 나타나는 점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주가가 시장 대비
강하다고 해서 계속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데이터 측면에서 그 임플란트라든지 식품,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부분, 의료기기 쪽단은 그 월별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10일 정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정해서 우선적으로 수출입 데이터가 그 달의 반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평균 월별 대비해서 데이터가 약하다 보니 임플란트 업종은 약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판 업종군 중에서 해성 DS,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그 기판에 대한 그런 전기에 대한 전달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리드프레임이라는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2분기 실적이 또 예상치보다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연결해 본다고 하면은 리드프레임에 대한 제품을 만드는 해성 DS가 2분기 실적 좋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때 주가가 상당히 강했던 기판 업종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다는 점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대덕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그 해성 DS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에서 연결된 아이디어겠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점은 예상치보다는 좋을 걸로 보입니다. 기판 업종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의 연속성이 충분히 제품적인 측면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확인이 된 상황이고, 다만 그 중간에 시장에 대한 조정 안에서 주가가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목에 차 있다 보니 함께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조정 나온 경우도 있고 덜 조정 나온 경우도 있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가 어제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에 연결해서 기판주들 같은 경우도 시간차를 두고 주가의 반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접근은 27,000원 초반을 말씀드리겠고요. 공통적으로 시젠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관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손절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요. 두 종목 다 매수가 대비해서 5% 이내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대덕전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젠과 대덕전자 모두 매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간을 짧게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서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 약세를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어제 시장은 예상보다 상대적으로는 강한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 반등 자리에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형 IT주들의 조정도 나타났고, 그러한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환율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유로화 같은 경우가 거의 페리티 수준 한 1 수준으로 거의 붙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장의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보다 환율이 선행해서 움직이는 구조에서 그 환율의 흐름이 많이 아주 꺼림칙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인 관점, 더욱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수가 여기에서는 지수단에서는 크게 매도의 실익이 없고 매수 같은 경우도 템포를 늦추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매수의 대기 자금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그 물타기, 소위 말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되고, 주도 업종군 중에서 이 주도 업종군이라고 하면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그래도 빠른 반등이 있을 수 있는 IT, 그 다음에 2차 전지군, 그 중에서도 시총상위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LNF 이 정도 쪽으로 좀 밸류의 하단을 책정을 해서 지금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환율의 흐름을 오늘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서 여계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11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1311원을 넘어서 1420, 35 이런 구조로 가면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두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수적인 대응 관점으로 시장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장중에는 매매 시그널 통해서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